입시를 묻다. 피기맘. 수능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문항과 시간이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이혜용 소장님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일 공개됐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시험 점수 체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2028학년도 수능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2027년 11월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현행 수능과 문항수, 시험 시간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2028학년도 수능에 처음 적용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기존 탐구 영역에 비해서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과목별로 문항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5문항이 늘고요. 시험 시간도 종전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항별 배점 종전에는 2점, 3점으로 구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2점, 2점, 2.5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수는 과목별로 따로 산출되고 성적 통지표에도 점수가 따로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탐구 영역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덜한 탐구 과목에 집중적으로 응시하는 현재와 달리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통사, 통과에 응시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수험생이 응시를 해야 하는 데다가 시험 시간 늘고 시험 문제 배점도 3단계로 세분화돼서 현재보다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구 영역에 대한 부담이 늘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수를 분리해 산출하면서 대학에서 의대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통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수학 과목은 출제 영역에서 심화 수학 과목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변별력은 낮아진 상황에서 의대나 자연계의 경우는 통합과학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저 거짓말이죠. 원래 과학을 2개 보던 걸 하나밖에 안 보는데, 그리고 수학은 심화가 빠졌다 그러는데 과학은 보통도 빠졌어요. 어처구니 없는 분석이라고. 이게 지가 유리한 대로 해석한 거로 봐야 되고, 저 어떤 입시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탐구 영역의 부담은 준 거죠. 이과는 확실히 줄었죠. 원래 고2, 고3 때 배우던 거 중에 2개를 골라서 봐야지만 최상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사탐런이 된 것도 1개라도 줄여보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1개로 다 줄여줬어. 어처구니가 없죠. 부담이 현재보다 확고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더군다나 저 수능 시험 중에 제일 긴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수능 시험 중에 제일 긴 거요? 시간이 제일 긴 거. 수학이에요. 수학. 네. 100분. 100분. 그러면 수학이 시간이 길어서 어렵나? 전혀 아니죠. 수학은 5분 만에 풀고 자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과목입니다. 시간이 늘었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줄어야지 부담이 느는 거죠. 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요 5문제 늘고 시간이 좀 는 거고, 문제는 뭐 3개로 문항의 배점이 세분화됐다는데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 웃기는 소리죠. 왜냐? 총점이 같아요. 50점. 그리고 표준 점수로 총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과 학생은 탐구의 부담이 확 준 거고, 문과는 과학을 해야 되니까 는 거 맞죠. 문과 학생은.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과탐런을 안 하잖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과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늘은 거지만 이과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의대나 자연계가 통합과학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완전 말도 안 됩니다. 지금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줄겠죠. 왜냐하면 2개 반영했던 건데, 지금도 의대나 뭐 서울대 이런 데는 과탐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탐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를 하던 걸 하나로 하게 된 거고, 그것도 고2, 고3 때 배우던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교과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분석이고, 실제로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저는 제일 주목하는 건 요거거든요. 뭐냐면 아예 사탐과 과탐의 점수를 따로 기재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학과별로, 예를 들어서 사탐에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과탐에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는 것보다는 두 개의 점수가 따로 나온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이공계나 의학 계열이나 뭐 서울 상위권 이과 과들이 사탐은 가산점 없이 반영을 하고 과탐에 50% 정도 가산점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은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은 조금 확정이 안 됐던 게 확정돼서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두 가지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냥 사탐 과탐을 50점씩 본 다음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거나 표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점이 뭐 세 가지로 된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어차피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거나 100분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점짜리를 뭐 틀렸니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100분 이상의 영향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낼 데가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전체적으로 과탐의 변별력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임 대표님이 과탐 선생님들한테 혹시 그 전날 같이 반주를 한잔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아직 입학은 안 했지만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뭐 수능은 이제 안개가 싹 걷혔죠. 범위도 다 확정이 됐고 난이도도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 내신 수능 1년에 8번 보는, 그러니까 서울은 7번 보지만 어쨌든 이 시험들에 맞춰서 자기 학업 역량을 개발하고 시험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걸 잘 준비하면 오히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준비 부담이 준 건 맞거든요. 일단 선택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범위가 낮아졌지. 3학년 거 이제 거의 없고 2학년 거, 1학년 거 이렇게 한 단계 낮아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1학년부터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학년이 가장 완벽하게 수능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이 오히려 수능 내신을 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을 어떻게 잘 보내냐가 되면은 오히려 3학년 때 수능 부담은 줄 수도 있어요. 이미 1, 2학년 내신에서 탄탄히 공부를 해놨다면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시스템이랑 배점이랑 모든 게 완비된 건 그런 데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탐구, 사탐이든 과탐이든 현재 고1이 되는 친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탐구에서는 1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 때 시험 봐야 된다는 것이 까먹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지, 사실은 뭐 다른 건 큰 문제는 아니다. 대신에 오히려 1학년 걸 보기 때문에 3학년 때 공부할 때 지금 솔직히 사탐론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2학년 때 우리가 과탐을 3개를 한 다음에 내신용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을 4개로 쪼개서 시험 보는 거거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쪼개서 공부하던 걸 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느닷없이 3학년 때 2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수학만큼의 그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범위나 문제의 난이도에서. 근데 그게 1학년 범위로 축소되고 과학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3학년 때 탐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 부담도 감소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학점자가 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는 1학년, 2학년 때 내신과 수능이 같은 과목이고 반드시 개념 정리 명확히 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훨씬 키워야 된다. 그래서 3학년 때 갖는 수능 부담을 1, 2학년이 나눠지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능 준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를 그냥 어영부영 내신만 하고 뭐 학종한다고 허벌레 해가지고 반장하고 막 맨날 동아리에서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1년에 8번 있는 시험을 착실히 준비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1 생활을 보내야 된다. 이런 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